대한민국 대표팀 주전 센터백인 김민재가 한국인 후배 선수에게 양아치 짓을 저지른 독일 구단을 응징해버려 이것이 국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더니 김민재가 시원하게 되갚아준 경기라고 김민재의 맹활약을 극찬하면서 김민재가 공격수로 가담했다면 상대는 더욱 애를 먹고 쩔쩔매었을 것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주장을 해 내용을 잘 모르는 몇몇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의 맹활약이 돋보인 이날의 경기,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6일 오후 11시 30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MHP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분데스리가 13라운드에서 슈투트가르트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졌지만 4승 1패로 승점 12점으로 PSG, 인테르,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2위 그룹을 형성, 비교적 순항 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은 이 경기에 앞서 11승 1무로 리그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 시즌 선임된 뱅상 콤파니 감독의 지도력이 한층 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시절 나폴리의 철기둥으로 불리며 나폴리에게 30년 만에 세리에아 우승을 거머쥐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그 활약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전격 이적해 달라진 리그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첫 해를 회상하면서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아킬레스 쪽 발목 부상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모든 선수가 잔부상을 다 안고 뛴다. 최대한 치료를 하면서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상을 숨기지 않을 정도였던 이유는 전임 감독 투헬이 김민재를 거의 모든 경기에 풀타임으로 내보내며 혹사를 시켜 부상을 악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축구 매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김민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 자체만을 언급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시각으로 김민재를 비난해 많은 국내 팬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독일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독일 매체들의 동양인 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습이라고 말하면서 실력으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김민재를 격려했습니다. 김민재가 상대하는 슈투트가르트는 리그 5위권 팀이며 과거 오현규를 영입하려고 피지컬 테스트까지 진행하다가 영입을 무산시킨 바로 그 구단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적자금 100억을 깎아달라고 영입 직전 피지컬 테스트를 하는 자리에서 떼를 쓰는 양아치 구단이 바로 슈투트가르트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깨진 영입인데 오현규 무릎에 문제가 있다고 헛소리를 해서 전 세계에 비아냥을 샀던 그 구단이다. 김민재가 오현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참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김민재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을 휴식 차원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했고 그 자리에 니콜라 잭슨을 내세웠으며 센터백에는 김민재와 우파 메카노 콤비를 기용했습니다. 김민재는 홈팀인 슈투트가르트의 맹공을 완벽히 틀어막아버리면서 이날 경기장을 찾은 슈투트가르트의 팬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김민재는 전반 9분경 좌측에 있는 루이스 디아즈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올리세에게 패스. 올리세의 첫 터치가 약간 튀자 상대가 이것을 가로채며 결정적인 역습을 시도합니다. 이때 김민재는 이 상황을 예측,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이 공을 커트해 다시 루이스 디아즈에게 패스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센터백이 상대 페널티 박스 근방까지 올라가서 수비를 하는데 정말 엄청나다라고 말하면서 김민재가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서 수비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수비 라인을 상대 페널티 박스 근방까지 끌어올려서 수비를 하려면 상대의 역습을 끊어내는 능력을 가진 1대1 수비에서 탁월한 센터백인 김민재 같은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저런 전술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정상급 스피드를 가진 상대 윙어들을 따라붙으려면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센터백이 있어야 하는데 정상급 공격수들을 상대하는 1대1에 능하고 그들을 따라잡을 만한 스피드를 가진 센터백은 이적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다. 김민재가 그런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의 이런 수비에 힘입어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16분경 올리세의 패스를 받아 감각적인 힐킥으로 라이머가 선제 득점을 하며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제골을 얻어맞은 슈투트가르트는 동점골을 넣기 위해 홈에서의 강자답게 바이에른 뮌헨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7분경 바이에른 뮌헨의 우측 사이드를 슈투트가르트가 돌파를 하자 이것을 본 김민재는 골문 중앙에서 패스기를 예측,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상대가 강한 땅볼 크로스를 하자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이것을 걷어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사이드를 돌파하고 빠른 땅볼 크로스가 막히자 전술을 변경해 좌측 사이드에서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골문 쪽으로 짧은 크로스를 올립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정확한 낙하 지점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 헤딩으로 커트해내며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1대1 대응 능력이 좋고 스피드도 좋지만 김민재는 키가 190에 달하는 장신 센터백이라고 말하면서 피지컬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헤딩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졌다. 뛰어난 수비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이런 맹활약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막고는 있었지만 해리 케인 대신 출전한 니콜라 잭슨은 최전방에서 허무맹랑한 슈팅을 남발하면서 추가골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슈투트가르트는 홈이 이점을 살려 바이에른 뮌헨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는 슈투트가르트의 파상 공세를 온 힘으로 막아내며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의 1대0 스코어를 지키내는데요. 전반전을 1대0으로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최전방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본 뮌헨의 감독 콤파니는 후반전에 결국 아껴두며 체력 안배를 위해 투입하지 않았던 해리 케인을 투입하게 됩니다. 해리 케인은 후반전에 투입되어 중거리 슛을 장렬, 순식간에 2대0을 만들고 PK를 성공시키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해 슈투트가르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0패를 모면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김민재가 버티고 있는 수비벽을 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김민재는 혼자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진 전체를 상대하며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지워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김민재가 부상을 입은 몸으로 뛰고 있어 몸이 좀 무거워 보인다고 말하면서 부상만 없다면 김민재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에도 가담해 스코어 차를 벌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리그 3라운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80m 가까이를 혼자 단독으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다 좌측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 이것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골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나폴리 때는 김민재가 저렇게 밀고 올라가도 뒤에서 커버를 다 잘해줘 저런 모습이 잘 나왔는데 뮌헨에서는 커버 플레이를 해주지 않으니 저런 모습이 잘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뮌헨은 홈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를 5대0으로 격파하면서 뮌헨은 12승 1무 무패의 기록을 달성, 리그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몇몇 축구 팬들은 오현규 영입하면서 꼼수를 부리더니 대한민국 대표팀 선배인 김민재가 참교육을 시켜주니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면서 김민재가 부상만 없었다면 두세 골은 더 터졌을지도 몰랐던 경기였다고 김민재의 활약을 극찬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